질문 이제 여러 가지 정적분의 계산, 뭐 정적분의 활용 이런 거겠지.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분구조법이야. 사실은 이 구분구조법을 수학 2에서 배웠어야 돼. 미적분 배울 때. 배웠냐? 현우진강이. 이건 알아야 돼 무조건. 이걸 모르면은 사실은 적분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배웠다니까 내가 크게 걱정 안 했네. 그럼 그냥 간단히 해보자 그냥. 이런 예를 들어서 fx가 있다고 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여기를 a라고 하면 해볼게. a까지의 면적을 내가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 우린 이미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정적분 0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우리가 면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번 제대로 구해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첫 번째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누는 거야. n개로 한번 나눠보자고. n개로 나누면은 이게 땅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 면적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더하면 되는데 자 우리 요 부분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자, 요런 사각형의 면적 그리고 요런 사각형의 면적 요런 사각형의 면적 이렇게 이런 사각형의 면적들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구해보자 사실 이 얘기거든. 그러면은 자 요 밑변은 몇이 되겠니? n분의 자 그렇지. a에서 0을 뺀 것분의 n으로 나눈 거니까 n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지금 가로의 길이는 요 가로의 길이는 뭐냐면은 n분의 a가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요 높이는 몇이야? 높이요? F요. 자 f의 x 마이너스 n분의 a가 되겠지.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n분의 a 요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요것이 이렇게 점점 들어가잖아. 그치? 자, 요것들을 곱해내면은 사실은 우리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이것을 근데 어떻게? 자, n은 무한대로 나누면 이게 바로 구분구조법의 그냥 가장 큰 정의고 이게 사실은 다야. 대신 근데 요것을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과정 요거 자체가 너무 좀 귀찮고 좀 힘들어가지고 공식화를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무슨 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렇지는 않아. 이거는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구분구조법을 쓰는 게 맞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뭐 쓰는 게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좀 써볼게. 자, 시그 서메이션. 자,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 얘네들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1부터 이거 지금 여기까지.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자. 이것을 내가 하나하나 지금 따지면서 볼게. 이것은 공식 자체를 외우고 있는 게 굉장히 편해. 이것은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F는 나누기. 자, 결국엔 뭐냐면은, 자, 요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 더하는 거야. 얼마만큼 더하느냐? 이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겠다라는 거야. 그것은 봐봐. 요 fx가 뭐냐면은, 저 세로가 돼. 세로가 되는 거고, 요 델타 x가 뭐가 되냐면은 가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이게 뭐야? 사각형의 넓이지.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n으로 나눈 것만큼 다 더할 건데,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내서 굉장히 미세하게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 구분부적법이고,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정적분의 사실은 정의야. 이게 a부터 b까지 fx, dx 이런 정적분의 그냥 정의가 돼. 정의. 사실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직전에 구분부적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구분부적법이 조금 어렵거든? 계산에 대해 귀찮아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렵대 빼자 해가지고 빠져버렸어. 기억가 되네요. 내가 이제 너무 웃겨 죽겠어.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배워 이거를. 좀 배우던데요. 너네 학교에서 배웠겠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봐봐. 우리 정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얘야.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놓은 게 정적분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이 리미트라는 성질과 시그마라는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그래서 정적분 할 때 요거 기억나니? 합하고 차요? 그게 합차는 되는데 곱하고 나누기는 안 되잖아. 이 시그마가 곱하고 나누기 안 되잖아. 리미트만 있으면 곱하고 나누기가 돼. 근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정적분에서는 곱하고 나누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 특징을 이 정적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요거 잘 기억을 하고 싶시다. 자, 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문제를 풀 때는 요거 완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얘가 가로라고 해서 델타 X가 가로지.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 저기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한번 다시 그려보자. 자, 그래서 이것이 fx라고 두고,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b라고 할게.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n으로 나눈 게 델타 x야. 가로 맞지? 자, 얘를 n으로 딱 나눴을 때 여기가 뭐다? 여기가 델타 x라고 하는 거야. 가로야. 그럼 세로는 나가. 세로는 뭐야? kx1부터 시작하는 거야. fx1부터 1은 뭐야? k가 1이야. 델타 x. 그러면은 여기네. 1 곱했잖아. 1을 곱했으니까 요만큼 온 거네. 델타 x만큼 온 거네. 그치?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넓이가 되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 보여볼게. 두 번째 사각형은 이 넓이가 되겠지. 그치? 땡땡땡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b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넓이가 돼요. 그치? 그리고 어느 순간 요 정도에서는 그렇지. 이 넓이가 된다 이거야 결국엔 따지고 보면은. 이 넓이가 아니지. 미안하다. 이 넓이가 돼야지. 이 넓이가. 그치? 야, 이렇게 미세하게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 미세하게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무한대로 해가지고 거의 선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가 된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구분부적법의 정의고, 이제는 이 구분부적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뭐 원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피 같은 거 이건 다 구분부적법으로 구할 수 있어. 그 연습 문제 같은 경우들에 다 지금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반드시 요것의 의미 같은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가끔씩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지금 방금 봐봐. 요 끝에서 지금 내가 사각형을 만들었지. 얘는 뭐야? 사각형을 여기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거나 나중에 답은 똑같아 사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하기에 좀 귀찮게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는 뭐냐면은 AK가 아니라 여기는 K-1이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게 AM 플러스 K-1의 델타 X라고 하면은
자, K가 1일 때는, 첫 번째일 때는 뭐야? 0이지. 그때는 A야, A. 요렇게. 여기서도 요렇게. 나중에 여기 가서는 요렇게. 조금 다르지. 뉘앙스가 조금 달라. 조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얘랑 얘가 같아. 리미트로 묶어놓으면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놓으면은, 이렇게 하나, 저런 위에 걸로 하나, 밑에 걸로 하나, 그 넓이가 완전히 같아지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어차피 이건 지금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쭉 넘어가서 있을 것 같고, 일단 요 공식 자체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암기를 해두고 있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델타 x 요것이 무슨 n분의 몇 요거 AK 자체가 여기 그냥 A 플러스 뭐 몇 n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아 이거는 정적분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이 관계 자체는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이것을 그대로 계속 이용하게 될 거야.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를 정적분과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알고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게 다 그냥 뭐냐?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로 나와. 자, 이게 뭐라고?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볼게. 이것을 이렇게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볼게. 어떤 정적분 A에서 B까지 fx, dx는 어떻게 쓰느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f a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야. 요거는 이제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돼. 요 공식 자체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 몇 가지를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해줄 텐데 봅시다. 자, 정적분은 뭐라고 그랬니? 응? 넓이. 정적분은 그저 넓이야. 그저 넓이.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 여기서 A에서 B까지 뭔가 면적을 구해보고자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 fx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살짝 옮겨놔도 자 요것을 이 거리를 내가 만약 p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정적분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 해도 전혀 무방하겠지. 이게 첫 번째야. 그냥 요 A를 같이 기준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 다음은 요 fx 자체를 이 fx 자체를 전체적으로 A만큼 뒤로 빼도 상관없지 않아? 얘를 이만큼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얘를 이동을 해봤어.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0이라고 하고 내가 보여준 거 자 이 거리를 p라고 했잖아. p 요만큼을 하면은 이전에 있던 넓이랑 이렇게 이동해서 넓이를 재거나 문제 없잖아. 그치? 전혀 문제 없어. 그래서 요 a만큼 이동을 시킨 함수는 뭐야? f x 플러스 a지. 그치? 이쪽으로 오겠으니까 그래서 양수니까 플러스 a. 이렇게 우리 생각한 다음에 요것을 0에서부터 p까지 적분해도 상관없겠네. 그치?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얘를 이 p를 1로 한번 압축을 시켜보는 거야. 얘를 있잖아.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이것을 원래 p로 나누어졌던 것만큼 원래 p가 있었던 만큼 있던 것을 이만큼 압축시켰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주면 p를 곱해주면은 이만큼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0에서 1까지 자 p를 곱해주는 거야. p 자 f x 플러스 ax px 플러스 p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x dx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난 여기까지는 내가 본 적이 없었어. 문제 풀면서 거의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이런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저 넓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지. 자, a에서 b까지 fx dx 그럴 때 이때 만약 a에서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를 내가 p라고 a만 잠시만요. a를 내가 p라고 둔다면 나머지 이 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얘를 전체적으로 옮기겠으면은 당연히 0에서 p까지 f x 플러스 a의 dx 근데 이제 공식 쓸 때는 a랑 x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근데 나는 뭐 그냥 이게 좀 더 직관적, 내 머릿속에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난 이렇게 쓰는 편이야. 자, 또 마지막으로 압축을 빵 시키면 1까지 p를 1로 압축을 시키면은 0에서부터 1까지 p를 그 다음부터는 요 값 자체에다 곱해줘서 f px 플러스 a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거의 쓸 필요가 없는 게 요거는 얘를 그냥 쓰면 돼. 굳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왕왕 쓰여. 내가 면접 구할 때 조금 애매하다, 헷갈린다 싶을 때는 저걸 내 마음대로 막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게 조금 편할 때가 있어. 그런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는 문제 풀면서 써봤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 자, 일단 요 개념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요 상태로 비슷하게 주어져 놓고선 얘를 정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세 번째로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요런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기보다도 내가 어떤 정적분의 값을 구해야 될 때 먼저 저 정적분의 값을 구하려고 할 때 그냥 이 상태로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경우에 저것을 내가 그냥 저 모양 그대로 막 움직여도 상관없잖아.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내가 조금 편한 단위로 딱 바꿔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자주 사용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정적분과 이제 급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고 내가 뭐 문제 나오는 것들은 계속 다 그런 식일 거야 아마. 그렇게 뭐 크게 어렵거나 그렇다기보다도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돼. 좀 뭔가 번뜩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딱 봤을 때 잠깐만 이거 그래 이거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 정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네. 결국엔 딱 보면은 요거 나오고 함수 형태 나오고 뭐 하나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딱 봤을 때 저걸 어떻게 내가 정적분으로 바꿀 것이냐 이제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거에 좀 관심을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똑같아.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돼 있어. 정적분의 꼴이 뭐냐면은 뭐 이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미 너 다 했어 이거는 이런 거지 뭐. 자 dx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얘네들 풀라고 하는 건데 봐봐 얘는 뭐니? f x 마이너스 f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엔 뭐야? 여기는 f x 이렇게 되겠지. 얘는 상수잖아.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래 이런 식의 형태로 뭔가 정적분이 주어지면 얘는 그냥 그죠? fx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적분과 구등식도 결국에는 뭐냐? 면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면적 여기보다 여기가 면적이 큽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문제 보면은 거의 해줄 수 있고. 자, 구분문적 이제 넓이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정적분은 내가 적분은 그냥 계속 얘기할 게 뭐야? 고등학교에서의 적분은 그냥 넓이야, 넓이 구해라 이거야, 넓이. 물론 미적분에서는 부피도 구해야 돼. 부피 구하는 건 사실 똑같아. 면적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부피를 구할 수 있어. 면적은 보면은 교수 그냥 정적분 값은 음수를 가질 수 있지만 면적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면적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면적 구해라 하면 얘는 자, 정적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정적분 값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겠지. A에서 B까지 면적 요거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A에서 B까지 이걸 G라고 해보자. 자, Gx dx라고 하면은 이 면적값은 어떻게 나온다고? 이 값은 음수로 나온다고.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앞에 이렇게 붙여주거나 이것을 그냥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런 데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표현한다고 그냥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놔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보면은 함수 아무나 상관없어요. 얘들아. 그냥 A에서 B까지잖아. 절대값 fx, 절대값 dx 이러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 난 개인적으로 되게 무책임한 말 같아. 맞아. 맞긴 맞는데 이것보다는 뭐냐면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려보고 이게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구나.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자,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0에서부터 여기 A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X축과 이 곡선이 이루고 있는 면적. 얘는 봐봐. 세 군데로 나눠진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그냥 간단해. 이거 쓰면 그냥 그대로 돼. 똑같아. 근데 이거 그대로 쓰기가 애매하잖아. 힘들어. 이럴 때는 나눠야 돼, 이렇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면적은 정적분 0에서 알파까지 fx, dx 하고 더한 다음에 더하기 아니지 빼야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왜 뺐어? 음수니까 양수가 되게끔 더하기 정적분 베타에서 a까지 fx, dx 딱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면적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난 대표적으로 딱 요거야.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뭔가 절대값 이런 거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특별한 조건이 없나 그냥 면적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점을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제일 빨라. 별 방법이 동원해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물론 그 정석수학도 보면 있잖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 그 공식들 외우고 있으면 편한 것들 많거든. 그건 당연히 외워야 돼.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석해야 될 때는 그냥 구해. 실제로 구하고 적분하는 게 훨씬 빨라. 어차피 얘 다 똑같은 함수야. 적분은 한 번만 하면 돼. 계산만 조금 귀찮게 몇 번 하면 될 뿐이지 적분은 딱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실제로 이 넓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수2에서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미적분 과목에서도 초월 함수뿐만이 아니라 다항 함수에 대한 이런 부피라든가 면적도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여기 마지막 면적은 아니 마지막 면적이 있어. 이제는 좀 깊이 함수 두 개 나오는 거. 첫 번째 얘랑 이렇게 함수가 있어. 여기를 내가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그럴게.
만약 얘가 fx다 gx다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 요 함수와 함수 사이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빼요. fx, gx. 그렇지. 얘는 그냥 정적분 a에서 b까지 fx gx dx 이렇게 쓰면 돼. 두 번째, 야 하나는 위에 있는데 하나는 밑에 있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더해요? 여기는 fx,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gx죠. 자, 이 면적 얘는 뭐냐? 얘는 사실은 요 전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뺀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정적분 a에서 b까지 자 fx 먼저 해. 그럼 나 요거 더해야지. 더해야 될 거야. 근데 얘는 정적분하면 무슨 값이 나와? 이 밑에 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게끔 빼줘야 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자, 마지막 둘 다 음수 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둘 다 음수 쪽에 있는 경우 요 면적은 얘는 자 정적분 a에서 b까지 얘를 위를 fx라고 하고 밑에를 gx라고 볼게. 이것은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지 않니? 그러면은 얘는 원래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더해줘야 되니까 한 번 더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이고 fx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줘야지. 원래 마이너스니까 상관없지.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뺄 거니까. 그래서 얘는 fx는 그대로 되고 얘만 마이너스 해주면 돼. 자, 색이 어떻게 되겠니? 똑같아. 그래서 두 함수가 나와가지고 그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고 할 때는 고민하지 마.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돼. 그냥 위 빼기 아래. 위 빼기 아래. 이러면은 그냥 다 해결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아래 빼. 야, 이 안에 중간 단계에 이 x축이 어디에 끼어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위에서 아래 빼는 게 그냥 끝이야. 그렇게 되면 요런 함수도 있지 않겠니? 중간에 교차하는 함수. 이런 교차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보면은 자 여기 면적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b라고 할게. 위에 걸 fx라고 두고 여기를 gx라고 둘게. 만나는 전부터 시작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근데 여기를 내가 k라고 넣어볼게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는 누가 위에 있니? gx가 위에 있지. 그래서 정적분 a에서 k까지는 gx 빼기 fx야. 더하기 여기 같은 경우 fx가 위에 있지. k부터 b까지는 fx 빼기 gx라고 두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딱 그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했었잖아. 제일 먼저. 이거랑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는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을 구해야 돼. 요 지점. 요 지점은 우리가 구해야지만이 반드시 저 지점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판단해서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돼. 저기 gx, fx 사이에 마이너스 없어요. 어디? 살짝 그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니가? 자, 요게 이제 넓이 사실 다예요, 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게 부피 끝나고 나면 속도, 가속도와 적분이 있나? 속도, 가속도? 속도, 거리, 적분이 있지. 부피랑 이제 속도, 가속도만 하면 돼. 자,
지금부터 우리 잘 생각해보자. 내가 적분은 그냥 면적이다라고 얘기했어. 면적이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라는 거 구할 때 우리 구분부적법을 봤으니까 알겠지만 결국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얘를 엄청나게 작게 나누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엄청나게 작게 나누다 보면 거의 무한대로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더 이상 사각형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차원의 개념에서도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는 거잖아. 선들이 모여가지고 면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한 거야. 선들이 모여가지고 면적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뭐야? 면들이 모이면은 공간, 부피가 생기는 거야. 지금부터 그걸 할 거야. 나중에 있잖아. 물리 하다 보면은 너 하겠지만 선적분 하지 않냐? 선의 길이 막 이렇게 막 꼬여져 있는 거. 이 선의 길이 구하잖아. 이것을 여기를 미소 길이 DL 뭐 이렇게 보여가지고 선적분 하잖아. 이거 DL은 뭐냐면은 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DS는 뭐야? 면적을 구하는 거. DV는 최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될 부피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부피를 이루고 있는 단면적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라 이 얘기야. 지금 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요 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막 t라고 한다면은 t 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이 함수의 거리를 구한 게 사실 이거야.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구한 거야.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거리를 계속 구한 거야. 이 거리를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그 거리를 적분한 게 면적이 된 거잖아. 이 길이들을 적분한 게. 그러면은 내가 부피를 따지려고 한다면은 그 부피를 이루고 있는 그 단면적들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끝이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회전체거든. 회전체 한번 볼게. 내가 지금 여기서 회전체부터 할 건지 말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회전체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근데 이번에 있잖아. 앞으로 나중에 대학 미적분학을 가서도 전혀 다르잖아. 완전 똑같아. 그냥 면적들을 적분하면 그냥 부피가 되게끔 돼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회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냥 너무 잘 알 법한 회전체로 갈게. 원뿔로 갈게. 자, 요런 직선인데 얘가 너무 쉬운가 이렇게 되면 자 2분의 1 y를 그냥 x 좀 기울기가 조금 틀려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봐봐 0에서부터 여기를 2까지라고 할게. 자, 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1회전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볼게. 근데 2회전 시키면 답이 달라져요? 응? 2회전 시키면 야, 2회전 시킨 건 아무 의미가 없지. 똑같은 걸 또 닦을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걸 풀어뒀는데 무슨 2회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이렇게 되고 얘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럼 회전체가 어떤 모양이 생기겠어? 원뿔이 생기겠지. 자, 좀 입체적으로 해볼게. 이런 원뿔이 생기겠지. 얘는 뭐야? 높이가 2고 밑면의 반지름이 2인 그치? 원뿔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 이미. 그 공식으로 한번 먼저 풀어볼게. 여기가 2고 높이가 2인 그런 부피야. 맞지? 그럼 얘 봐봐. 밑면은 뭐야? 4파이지. 높이는 2. 그러면은 8파이 곱하기 3분의 1이지. 그러면은 얘의 부피는 3분의 8파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나온 거야. 사실 이 공식도 결국 적분에 의해서 나온 건 맞아.
나중에 부분부적분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적분 문제를 풀게끔 될 거야, 한 번 정도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적분의 개념으로 요거를 한번, 이 구체를 한번 내가 접근을 해보자고. 자, 얘는 요 fx라는 한 바퀴 돌린 거고, 이 원뿔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이 중간중간에 있는 요런 단면적들이 모여가지고 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단면적들 하나하나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원뿔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이 단면적을 한번 보자. 요 반지름은 몇이야? 반지름이요? 여기를 내가 x라고 둔다면 어. 요 길이는 x잖아, x. 아, 네. x잖아. 그럼 요 단면적의 넓이는 몇이야? X제곱 파이. x제곱 파이 x제곱. 자, 그럼 이 단면적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여있는 게 부피잖아. 그러면은 파이 x의 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이게 바로 원뿔의 부피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면적들을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구하기가 구하고자 하는 이 면적 자체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게 우선이야. 자, 이렇게 되면 여기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 그냥. 봅시다. 파이는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고 x 제곱이니까 얘는 파이 3분의 1 x 세제곱 2에서 여기까지 되겠지? 이게 뭐야? 3분의 4. 파이지.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3분의 8. 맞지? 똑같지? 이게야. 이거야. 이거 하나도 없어. 정말로. 근데 이것을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라, 뭐 할 때는 어떻게 구해라, 막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 다 신경 쓰지 마. 오로지 딱 내가 구해야 되는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요런 문제도 있어. 부피는 결국에는 단면적을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라. 요게 다야, 처음부터. 그거지? 이런 회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파이야, 이거다. 파이의 뭐 fx의 제곱을 뭐 여기서부터 적분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공식이. 야, 이게 뭐냐면은 원의 면적인 거야, 그냥. 회전체의 면의 면적인 거라고, 그냥. 뭐 공식으로 외우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거 예전에 수능에서 나왔었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어떤 사인 함수가 있어. 자, 어떤 사인 함수를 이렇게 눕혀볼게. 눕혀서 해볼게. 여기가 x고, 여기 y고, 사인 함수는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릴 거야.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이 사인 함수를, 이 밑면을 하나의 하나의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봐봐.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 면적으로 하면 요를 또 딱 찍어서 이렇게. 요런 삼각형 되는 거잖아. 요 길이랑 같은 정삼각형의 부피라고 하는 이런 부피를 구하여라. 이런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이건 좀 이상한 이런 부피가 되겠지. 옆에서 보면 이건 뭐 좀 알 수 없는 부피야. 이거 사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0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알잖아. 뭐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지. 나 헷갈린다. A 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이거는 4분의 루트 3 A는 뭐야? 요 길이잖아. 사인 x. 사인 제곱 x. 자, 0에서 파이까지 dx. 이거 구하면은 이 삼각형의 면, 이 부피, 이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온다고. 몇 번 정도 문제예요? 저번 몇번 문제예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29번으로 나왔던 문제야. 쉽네요. 근데 이 사인 제곱 x를 미분을 해야지. 사인 제곱 x 미분. 적분을 해야지, 적분을.
어렵진 않지 않아요? 어렵진 않지. 근데 이걸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거 적분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부피란 이 적분이라는 것 자체를 넓이다, 부피다, 그리고 차원에 있어서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적이 되고 면적이 모여서 부피가 된다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이 부피라는 것의 그 어떤 부피, 점 이것이 결국엔 다 극한의 개념이거든. 길이, 면적, 부피라는 게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적분이야 전부 다. 어느 넓이 2파이가 나오지? 그 적분에서 나온 공식이야. 그 적분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선생님 사인 제곱 x 적분했을 때 치환 적분했었어요? 부분 적분했었어요? 사인 제곱 x? 이거 치환 조건 아니냐? 사인 x를 t로 치환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치환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것은 뭐 1 코사인 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니면 저거 있잖아. 그거잖아. 저기 배각 공식으로 해가지고 적분하는 게 배각 공식 적분이다. 치환 적분까지 할 것도 없다. 아무튼 요런 거야.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이거 부피와 적분은. 그러니까 이것을 개념적으로 요거구나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사실 이거 어떤 문제가 나와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어. 정확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개념적으로 어려울 건 없다라고.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적분하고 미분을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실질적으로 문제 자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미적분 정도 배우고 특히나 뭐 과학고 정도에서 수학을 하는 애들이면은 이런 개념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 그런데 문제는 적분 자체를 못 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적분 계속 연습해야 된다. 저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돼요? 야 못해 나 귀찮아. 이거야. 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이분이 자 1 아니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잖아.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얘 2세타로 바꿔가지고 x를 2분의 세타로 바꿔요? 2분의 2세타로. 2세타로. 그러니까 코사인 2세타가 되잖아. 이걸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정성 안 갖고 왔구나. 회전체의 부피라고 해가지고 따로 나왔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여기 공식으로도 막 나와 있거든. 절대 그렇게 외우지 마. 요대로 그냥 외워.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 요대로 그냥 이해를 해버려. 그럼 되게 회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속도 거리 미적분인데 결국에는 뭐야? 속도랑 속도 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랑 거리는 무슨 관계 있니?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에서는 보통 뭘 구해야 되냐면 속도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적분에서는 움직임 거리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자, 속도 함수를 우리 보통 vt라고 하지. 이때 항상 속도나 거리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야 돼. 시간에 대한 함수. 거리를 내가 보통 st라고도 하고 뭐 많은 경우에 xt라고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수학에서는 x보다는 s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대학 과정 가면은 xt를 훨씬 더 많이 써. 나중에 이제 뭐 단진동이라든가 단순조화진 동작 운동 같은 걸 배울 때 보면은 거리를 x로 쓰더라고. 그럼 물리 아니에요? 물리. 저는 물리학과 안 가요. 그래. 자, 어쨌든 얘는 어떤 관계냐면 속도를 얘는 뭐야? 적분하면 얘를 미분하면은 자, 그러면은 적분할 때 우리 지금부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결국 VT라는 속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적분하면은 뭐가 나온다? 거리가 나오는 건데 이 거리가 변위냐 아니면 움직인 거리냐. 자, 변위랑 움직인 거리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저기 평행 운동, 그러니까 수직선 위를 운동한 이렇게 1차원적인 운동으로만 나올 거야, 아마 여기는. 이 마치 평면 운동을 배우긴 배웠잖아. 거기서 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우리 평면 운동은 못 다뤄.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도 거리는 수직선 위에서의 1차원 운동이다. 자,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럼 얘를 머릿속으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0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야. 속도가 지금 얘가 시간이고 얘가 속도가 이거라고 치자고.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딱 출발. 근데 음의 속도네.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네. 마이너스 쪽으로 쭉 그냥 속도 점점 증가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점점 감소해. 그러다가 이 시간이 이제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 딱 찍고 나서부터는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움직인 거리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그게 어디냐면은 요 넓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이 면적이라고. 그치?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는 알파 초 이후부터는 우리 보통 MKS 다니니까 초라고 하자. 알파 초 이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알파 시간 동안 갈 거야. 그치? 알파 초 이후로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는데, 자, 얘 어느 순간 딱 원점을 지나가는 그 타이밍이 있겠지. 그 원점을 지나가는 타이밍은 언제일까? 원점이요? 거기 X축과 만나는. 아니지. 여기는 여기야. 여기 있을 때가 요 시간이야. 원점 뭐냐면은 딱 그었을 때 이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되는 그 시간. 그렇잖아. 얘가 0이 되는 시간. 정적분, 움직인 거리가 여기서 지금 정적분이 넓이가 아닌 그냥 정적분 값은 바로 변이야. 그래서 얘가 정적분 값이야. 만약에 내가 지금 봐봐라. 여기를 내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0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 지나서 베타까지 적분하면은 값이 몇이겠니?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알파에서 0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면은 값이 몇? 0. 변이가 0. 그러니까 변이는 정적분 값을 그대로 쓰면 돼.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면적의 개념이야. 자, 베타초가 되면 분명히 여기까지 왔다고. 그치? 다시 베타초에 이만큼 왔는데 이 베타초까지 얘는 분명히 알파 시간만큼 뒤로 이만큼 갔다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얘의 면적 더하기 얘의 면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움직인 거리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변이는 그냥 정적분의 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요거야. 속도, 거리와 적분은 요게 다야. 이 지금 일단 수직선 위에서만 얘기를 했고, 자, 다음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평면 위에서의 운동까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마지막이야. 평면 위에서의 운동은 우리 한 거 있지, 기억하지? 또 뭐요? 평면 위에서의 운동. 또요? 아니, 벡터 말고. 기적분. 아니, 그러니까 자, 그래도 내가 평면 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 요 점에서의 V, X, 요 위에서의 V, Y, 요 점을 해야지 요 점에서의 V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V는 그래서 루트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요거를 이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x축에 대한 함수가 뭐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나올 것이고 y축으로 움직이는 함수가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아마 따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은 평면 위에서의 움직임 거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a에서 b까지 이건 시간이야. b까지 루트 dx by dt 제곱 플러스 dy by dt의 제곱 d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이이기도 하거니와 평면 위에서의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공식처럼 외워둘게 어떤 한 길이를 구할 어떤 함수 fx가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F'에서 연속이면 구간 AB에서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길이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합시다. 선생님 길이 공식 적었니? 곡선의 길이 L은 A에서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 프라임 X구나. 프라임 X 제곱 DX 요게 그냥 곡선의 길이야. 프라임이야. 프라임 여기 미분되는 함수야. 미분되는 함수 그거 생각하자.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응?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기울기거든. 기울기. 자 미분은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외우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돼.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되고 되게 많이 이것은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럼 아까 썼던 그 dx dt 거기 루트 들어간 그 공식은요. 그럼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길이요? 길이야 길이. 평면 위에서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길이잖아. 움직이는 길이. 그래가지고 요것을 똑같이 쓴 거야. 이거랑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 자, 이것은 그냥 그래서 함수 한 개로 나타난 거고 아까 평면 위에서의 운동이라는 것은 t라는 것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나잖아. x축으로의 운동과 y축으로의 운동이 매개 변수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공식을 똑같은 공식인데 표현 자체를 그게 좀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자, 너무 덥다. 이걸로 이제 이게 적분이 끝이야. 이게 무조건 땡기네요? 무조건 다 땡기네요? 무조건 뗀 거야. 근데 그 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 그냥 한번 들었다라는 것과 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걸 해결해봤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야. 알겠니? 어차피 시험 공부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지. 선생님 이제 확토 확통하고 기변 나가는